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2015년 1회 2과목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일반 2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탭에 클립보드 붙여넣기 옵션에 대한 설명이다. 자, 1번부터 쭉 한번 보시면서 먼저 테두리 없음. 자, 셀 서식을 모두 제외하고 라는 말이 있고, 연결하여 붙여넣기는 셀 서식과 함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실습으로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글로만 읽으면 또 이게 뭔 소리인가, 뭐라고 지저대나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직접 눈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이렇게 블럭을 잡고 홈 탭에 여기가 복사하기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도 복사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있는 복사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또는 컨트롤 C도 가능합니다. 자, 복사하기를 누르고 이게 와서 여기 와서 붙여넣기라는 게 있습니다. 붙여넣기 옵션 중에 테두리 없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현재 여기에는 노란색과 선, 테두리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테두리 없음을 설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테두리만 없고 색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셀 서식을 모두 제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란색도 제외된다라는 건데 안 제외됐죠. 자, 서식이란 색깔, 선 이런 것들이 서식입니다. 자, 그럼 1번은 틀렸어요. 테두리만 제외하고 라고 되네요. 그 다음에 연결하여 붙여넣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대로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니까 그대로 그 상태에서 여놓고 자, 선택하여 연결하여 붙여넣기죠. 연결하여 붙여넣기를 봤더니 이번에는 테두리도 없어지고 색도 없어지네요. 즉 모든 서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셀 서식을 모두 제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셀 서식과 함께 셀 서식이 없어요. 셀 서식은 안 들어가고 내용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하고 차이점 5조. 여기도 5조.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A3, A4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 원본하고 연결. 즉 원본이 제가 여기서 5를 9로 바꾸면 여기는 안 바뀌어요. 근데 여기는 9로 바뀝니다. 자, 엔터를 쳐보면 5는 안 바뀌지만 여기는 바뀌죠. 즉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 연결하여 붙여넣기는 되는데 셀 서식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바꾸기 한번 보겠습니다. 바꾸기. 자, 이렇게 복사를 하고 다시 복사를 누르겠습니다. 깜빡깜빡 안 돼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위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바꾸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세로 방향이 가로 방향으로 바뀌네요. 즉 바꾸기란 다시 여기다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의 행렬 바꿈과 동일한 거죠. 자, 바꾸기는 열을 행으로, 행을 열로 변경하여 뒤집어 붙인다. 즉 바꾸기는 선택하여 붙여넣기의 행렬과 동일한 기능이라는 거. 자, 그러면 3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다시 한번 여기다 놓고 자, 그림 형식의 그림으로 붙여넣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림으로 나왔어요. 이제 내용이 아니라 그림으로. 자, 그림으로 여기서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라고 다시 변경하면 여기는 바뀌죠. 아까 연결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안 바뀌어요. 즉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면 셀에 입력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그림에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답 정리들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고 연결하여 붙여넣기는 변경된 내용이 자동으로 변경이 되지만 그림은 안 된다라는 거. 자, 09년에 좀 오래된 문제죠. 09년에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복고풍의 문제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 같죠. 그러나 과거의 문제를 무작정 보시면 안 됩니다. 변경된 버전이 변경됐기 때문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B326. 자, B3에서 26. 자, 22번 문제 시트로 가서 B3에서 26 이렇게 범위를 잡고 이렇게 범위를 잡고 배경색을 설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B열의 조건부 서식이 설정되어 있고 D열의 조건부 서식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를 1열, 여기를 2열, 3열, 4열 이렇게 봅니다. 1열, 2열, 3열, 4열. 또 여기서 한번 읽어봅시다. B부터 D 단위가 조건부 서식이므로 B열, C열, D열, E열 이렇게 와야 되겠죠. B열에서 C열로, C열에서 D열로, D열에서 E열로 옮겨가면서 서식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달러 B가 붙어 있어요. 달러 B. 여기는 달러가 없죠. 달러 B가 붙어버리면 B에서 C로 옮겨가지가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1번과 3번은 땡이라는 거죠. 자, B 앞에 달러가 있으므로 1번과 3번은 땡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럼. 문제는 이제 칼럼이냐 칼럼 S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
자, 칼럼 S가 있고 S가 없습니다. 칼럼은 주어진 셀의 열 번호 A열은 1, B열은 2, C열은 3, 4, 5 이렇게 열 단위로 번호가 매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B열이니까 2열이 되는 거죠. D열이니까 4열이 되는 겁니다. 즉 짝수열에만, 짝수라는 말은 모두 함수를 써서 나누어 나머지가 0이 되는 거. 짝수는 2로 나눠야 되겠죠. 즉 모두 2는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두 2는. 자, 그런데 칼럼 S가 아니라 칼럼이라는 겁니다. 칼럼. 칼럼은 주어진 셀에 열 번호를 붙이는 거고, 자, 칼럼 수는 주어진 범위의 열의 개수.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이 범위가 열이 4개, B, C, D, E 4개다라고 나와버리는 건 그건 아니고, 각각의 열 번호를 통해서 그 열 번호가, 자, 한번 넣어보겠어요. 여기서. A3죠. A3는 3이라는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A라는 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입니다. 얘는 B3죠. B3니까 2열. 얘는 3열. 자, 이걸 이렇게 지우고 맨 앞에서 이렇게 쓴 다음에 칼럼스가 아니라 칼럼입니다. 자, 이렇게 채우기를 하면 각 B열은 2, C열은 3, D열은 4, 즉 열 번호로 따집니다. 그래서 2열과 4열에 짝수열에만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B 앞에 옮겨가야 되니까 B 앞에 달러가 붙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거가 되겠죠. 이 중에. 자, 그런데 S가 아니라 칼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열 번호였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행이었다. 그러면 4행, 6행, 즉 짝수행이죠. 역시 그럴 때는 로우가 칼럼이 아니라 이제 로우를 쓰는 겁니다. 로우스 쓰면 안 돼요. 로우스가 아니라 로우입니다. 자, 역시 아까 우리는 B에서 D로 옮겨갔어요. B에서 D로, C에서 D로 해서 B 앞에 달러가 붙으면 안 돼요. B 앞에 달러가 붙으면. 그런데 행일 때는 어떻게 돼요? 행일 때는 3행에서 4행, 5행, 즉 숫자 앞에 달러가 붙으면 안 돼요. 숫자 앞에. B 앞에는 달러가 붙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B로 내려오는 거니까. 자, 열일 때는 B 앞에 달러가 붙으면 안 되고, 행일 때는 숫자 앞에 달러가 3, 4, 5, 6 내려와야 되니까 붙으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행단위 조건부 서식과 열단위 조건부 서식. 자, 현재의 경우에는 B3 또는 B 앞에 없는 숫자 3 앞에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직접 해보시려면 이 수식을 그대로 설정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고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넣어서, 자, 지금은 작성되어 있으니까 조건부의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 내용 그대로 있죠. 자, 얘를 만약에 내가 칼럼 S로 넣었다. 칼럼 S로. 그러면 안 들어가 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실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가 들어갔습니다. 자,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전체 평균 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평균 세리 어디예요? E5. 자, E5 여기가 전체 평균입니다. 즉 에버리지 함수로 작성이 되어 있다라는 소리겠죠. 자, 계산되어 있다. 수식으로 작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수식. 자, 앞에서 우리가 21번 문제에서 서식 문제를 배웠어요. 서식. 서식은 이런 색깔 채우는 거, 선 그리는 거, 쉼표 들어가는 거 이런 게 서식입니다. 멋있게 꾸며주는 거. 수식이란 계산식을 말합니다. 계산식. 자, 그래서 여기가 계산이 작성되어 있다. 뭘로? 에버리지 함수로 계산이 작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대한이 누구죠? 이대한 1홀값 여기. 이대한 1홀값을 B3을 변경하고자 한다. 얼마로 변경을 해야 돼요? 몰라요. 왜 변경을 해 근데? 이 82.7을 얼마로 만들려고? 85로 만들려면 이대한의 1홀값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라는 목표값 문제입니다. 목표값. 자, 목표값은 3개가 필요합니다. 수식셀, 찾는 값, 값을 바꿀 셀. 자, 여기서 수식의 키포인트. 수식이란 뭐라고? 계산식이다. 자, 여기서 계산식이 되어 있는 거 뭐예요? 여기밖에 없어요. E5. 여기가 E5가 되겠죠. 그러면 E5. 자, 찾는 값은 얼마로? 85로. 누굴 바꿔? 이대한의 1홀 값을. 그래서 B3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답은 1번이고 그림에 있는데, 자,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실습을 통해서. 자, 현재 여기에 에버리지 값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에버리지 값. 자, 그래서 데이터에, 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여기에 있는 값이 수식셀이라는 거죠. 수식셀. 다른 거 안 돼요. 일반 셀은 안 되고 수식, 계산된 셀만 가능하다. 이 값이 얼마로? 85가 돼야 된다. 뭘로 바꾸냐고, 누구를 바꾸냐고, 2대한 1홀 값을. 이렇게 바꾸면 85가 되기 위해서 2대안의 1홀은 86이 된다. 이 86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자, 이런 각각의 값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수식셀은 어떤 셀이며 찾는 값은 숫자만 입력을 해야 돼요. 셀 주소는 없죠. 셀 주소가 없습니다. 여기에 빨간색 없죠. 그래서 직접 값을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뭘 바꿀 건지 이런 각각의 셀을 좀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리본 메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본 메뉴. 자, 리본 메뉴는 요 맨 위에 있는 것들을 리본 메뉴라고 그러죠. 홈, 삽입, 페이지 이런 게 리본 메뉴입니다. 자,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이 줄을 우리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그래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자, 그러면 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보면 F1, 2, 3, 4, HN 이게 나오죠. 왜 나와요? Alt 키를 눌러서 나온 겁니다. 또는 자, F10을 눌러도 나옵니다. Alt나 F10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홈에 있죠. 이렇게 방향키를 이용하면 가버리네요. 가죠. 왜? 메뉴가 안 나타났으니까.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메뉴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옮기면 이동이 됩니다. 메뉴.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고 있고 왼쪽 방향키를 누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리본 메뉴를 최소화시키는 단축키가 컨트롤 F1입니다. 없어졌죠? 사라졌죠? 다시 컨트롤 F1을 누르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Alt를 누르면 여기 1, 2, 3, 4 있죠? 이 번호는 우리가 여기에 새롭게 추가하면 일련 번호가 차례대로 5, 6, 7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리본 메뉴에 바로가기 키 이런 1번, 2번, 3번 이런 거 있죠. HN 이런 게 나오게 하려면 뭐를 눌러야 되느냐? Shift F10? 노노노노. 뭐를? Alt 키라든가 F10을 눌러야 된다. 또 이 바로가기 아니 뭐죠? 리본 메뉴를 최소화하려면 컨트롤 F1이고 Shift F10은 뭐예요?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가 뭐예요?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오는 메뉴가 바로가기 메뉴. Shift F10이라는 겁니다. 직접 한번 눌러보십시오. 제가 오른쪽 방향키를 이용해서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이렇게 이동이 되고 자, N을 눌러도 돼요. 여기 삽입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N. 뭐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가고 싶다. P. 이렇게. 그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명령이 추가되면 현재 4개가 있네요.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걸 더 추가하면 5, 6 이런 식으로 일련 번호가 바로가기가 부여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가기 메뉴를 나타내려면 Alt나 F10을 누르고 바로가기 메뉴 최소화하는 거 컨트롤 F1 이것도 과거에 출제된 적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2014년 2회 때 유사하게 출제가 됐고 컨트롤 F1도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Shift F10은 마우스 오른쪽 누르는 바로가기 메뉴와 유사하다는 거. 유사한 게 아니라 같은 거죠. 자, 25번 문제. 그러면 24번의 정답은 1번이 틀린 거예요. 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자, 25번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돼 있어요. 시나리오 관리자. 자, 시나리오 관리자는 여기 아까 우리가 데이터에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현재는 아무것도 없죠. 추가 버튼을 눌러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도 여기도 뭐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나씩 생기는 거죠. 삭제할 수 있다. 편집할 수 있다. 다시 누르면 뭐 이름도 바꿀 수 있고 값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합. 병합은 다른 시트에 있는 내용. 같은 여러 개의 시트가 있죠. 자, 여러 개의 시트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시트, 다른 시트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같이 통합을 할 때, 병합을 할 때, 아니 통합이 아니라 병합이죠. 우리가 병합. 자, 다른 시트에 있는 시나리오를 가져와서 추가할 때 사용을 합니다. 요약이란 자, 시나리오의 내용을 보고서로 시나리오 요약이라든가 피벗 태블 형태로 요약을 해서 보고서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또 표시를 누르면 결과가 표시되고 여기는 닫기가 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 선택한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표시한다. 편집 시나리오를 변경한다. 병합 다른 워크시트의 시나리오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트에 있는 시나리오를 불러와서 추가할 때 사용한다. 또 삭제, 시나리오를 제거할 경우 복원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번에는 3번이 틀린 내용. 관리가 아니라 불러와서 추가할 때 다른 파일이 아니라 다른 워크시트죠. 자, 26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26번 다음 중 엑셀의 다양한 데이터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Alt 엔터, 컨트롤 엔터, 컨트롤 시프트 엔터, 뭐 Alt 이런 물결 모양이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만 세려 놓고 볼까요? 자,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엔터를 치면 내려와 버립니다. 자, 근데 안녕하세요에서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Alt 엔터를 치면 한방 합격입니다. 자, 이렇게 한 셀에 여러 줄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엔터를 쳐본 다음으로 내려오지만 이렇게 Alt 엔터를 쳐서 여러 줄에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블럭을 잡고 한방 합격. 그리고 Alt 엔터가 아니라 이번에는 컨트롤 엔터를 치면 이렇게 블럭 잡은 부분에 동일한 영역에 값들이 똑같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Alt 엔터는 하나의 셀에 여러 줄, 자, 동일한 범위에 선택한 범위에 동일한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컨트롤 엔터. 자, 그리고 우리가 배열 수식 뭐 수없이 많이 봤으려나요? 문제 풀면서. 자, 배열 수식을 할 때는 반드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실기할 때 꼭 이거 안 해가지고 오류 난다고 질문 많이 올리세요. 저는 똑같이 수식 작성했는데 안 돼요. 반드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셀에 입력된 수식의 결과가 아닌 수식 자체를 보고 싶다. 자, 여기 보시면 현재 여기에 뭐가 돼 있어요? 82.7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 결과고, 이건 결과. 여기에 계산식이 있습니다. 에버리지. 그런데 여기다가 실제 값이 아닌 이런 수식 자체를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식이 보이네요. 컨트롤 물결입니다. 컨트롤 물결. 또는 여기 오피스 단추 있죠. 오피스 단추 엑셀 옵션에 고급 탭에서 보시면 고급 탭에서 자, 여기 어디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을 표시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컨트롤 물결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래서 키보드로 해도 되고 엑셀의 옵션에서 자, 컨트롤 물결로 해도 되고 엑셀 옵션에 수식 결과 대신 수식을 세례 표시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Alt가 아니라 컨트롤이라는 거. 자, 27번 문제 사용자 정의 서식.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이 0과 샵을 구별을 잘해야 돼요. 0과 샵. 0과 샵에 대해서 구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0, 필요 없는 유효하지 않은 0도 그대로 표시해라. 자, 예를 들어서 5.0 이 0 필요한가요? 또 5.50 이 0 필요한가요? 필요 없는 0들은 표시하지 말아라. 즉 5점만 나타냅니다. 얘는 5.5만 나타냅니다. 필요 없는 0을 나타내지 말아라 라는 게 샵입니다. 샵. 그런데 지금은 0은 뭐예요? 0은 필요 없는 0도 그대로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게 0입니다. 자, 샵은 필요 없으면 나타내지 마라. 자, 0을 표시하지 않음. 샵은 0은 유효하지 않은 0도 표시를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과 3번은 맞는 거고, 쉼표 천 단위마다 쉼표를 적용해서 콤마를 표시해라. 자, 그 다음에 물음표 데이터를 공백으로 표시해라 라고가 아니라, 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5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물음표를 한번 넣어볼게요. 물음표를. 자, 그럼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앞에 공백이 들어가요. 비워지죠. 이만큼. 자, 이만큼 비워집니다. 즉 필요 없는 숫자의 자리에 공백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필요 있는 데이터는 공백으로 채우지 않죠. 여기 필요 있는 데이터는. 자, 그래서 필요 없는 데이터를 이만큼 공백으로 채워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공백으로가 아니라 유효하지 않은 필요 없는 의미의 숫자들을 공백으로 표시해라. 또 소수점을 기준으로 정렬이 된다는 것도 좀 봐주시고,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28번 문제. 자, 28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모드 함수 잠깐 살펴봤어요. 모드 함수. 모드는 나누어 나머지 값을 갖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A2를 전부 다 3으로 나누네요. A2를 전부 다 3으로 나눠요. 자, 문제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부서가 있어요. 이렇게 부서가. 기획팀, 재무팀, 총무팀. 자, 그러면 1번이니까 무슨 팀? 기획팀. 2번이니까 재무팀. 3번이니까 총무팀. 4번은 다시 기획팀으로 갑니다. 자, 5번은 다시 재무팀.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 자, 그래서 1, 2, 3, 1, 2, 3, 1, 2, 3 다시 또 1번부터 이렇게
반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A2에서부터 반복하여 배정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로 3으로 나누면 되겠죠. 얘를 3으로 나누면 1, 2, 3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자, 여기 1을 3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와요? 1 나오겠죠. 2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나옵니다. 그런데 3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나옵니다. 자,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28번 문제. 자, 여기서 모두 했죠. 모두. A2에 있는 1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눴더니 1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한번 내려볼까요? 1, 2, 에이, 이게 3이면 딱 되는 건데 안 되네요. 0이 돼버렸어요. 3으로 3을 나누니까 나머지가 0이 됐어요. 우리는 그러면 1, 2, 3이 돼야 되는데 1, 2, 3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얘가 3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요. 쉽게는. 자, 그래서 여기를 빼기 1을 한번 해볼게요. 빼기 1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 A2에서 빼기 1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0이 나오네요. 자, 0, 1, 2, 0, 1, 2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러면 여기다가 값을 하나만 더 더해주면 1, 2, 3이 되겠네. 0, 1, 2니까 앞에서는 뺐죠. 이 값을 빼서 3으로 나눠서 0, 1, 2가 나오니까 뒤에다 다시 2를 하나 더했더니 자, 1, 2, 3, 1, 2, 3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발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이게. 자, 그래서 부서명이 3개이므로 1, 2, 3을 반복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버리면 1, 2, 0, 1, 2, 0이 반복이 되고 그냥 빼기만 하면 0, 1, 2, 0, 1, 2가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맨 뒤에다가 다시 더하기 1을 해서 1, 2, 3, 1, 2, 3으로 반복되게끔 하는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는 또 뭐냐? 인덱스. 행과 열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인덱스. 자, 인덱스. 자, 인덱스가 아니라 인덱스죠. 자, 여기서 이 범위에 있는 절대 주소를 넣어줘야 되겠죠. 이 범위는 고정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범위에서 아까 여기가 1 나오면 첫 번째, 2 나오면 두 번째, 3 나오면 세 번째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이니까 기획팀, 2이니까 재무팀, 3이니까 총무팀, 기획팀, 재무팀, 총무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드 함수를 써서 위치를 잡아주는 게 관건이라는 거. 자,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9번 문제. 찾기 기능을 이용해. 자, 여기다가 내가 찾고 싶은 단어를 입력을 해요. 서식이 없네요. 근데 서식을 이용해서 빨간색의 것만 찾아라. 서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셀 서식이 적용된 셀을 찾을 수도 있다. 셀 서식이 없으면 안 찾는 거고 여기 서식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자, 찾을 내용을 숫자, 특수문자, 한자 등을 입력하여 찾을 수 있으나 별표와 물음표는 와일드카드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별표. 그럼 홍으로 시작하는 걸 모두 찾아라 라는 겁니다. 홍으로 시작하는 걸 모두 찾아라. 자, 그런데 홍별표 동 이렇게 중간에 이 못 알아보게끔 이름을 못 알아보게끔 우리가 별표 해놨죠. 이 별표가 있는 걸 내가 직접 찾고 싶어요. 별표가 있는 걸. 이렇게 써버리면 홍으로 시작하는 이런 것들을 다 찾아라 라는 건데 나는 이 별표 들어가는 걸 찾아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자, 그럴 때는 물결 모양 별표, 물결 모양 물음표. 그럼 별표를 직접 찾고 물음표를 직접 찾습니다. 이 물결 모양으로. 자, 그리고 찾는 위치는 수식, 값, 메모. 여기 찾는 위치에 보면 수식, 값, 메모 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검색 방향을 여기에 현재 행방향으로 있는데 검색 방향을 행방향으로 할 건지 열방향으로 할 건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와일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또 와일드 카드를 직접 찾을 때는 물결 모양을 이용해서 검색이 가능하다는 거. 자, 29번 문제 해설을 잠깐 한번 보면 별표 와일드 카드는 홍별표, 홍물음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해당 문자를 직접 찾을 때는 와일드카드 앞에 이런 물결 모양 넣어서 직접 별표나 물음표도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2012년 3회와 2014년 2회 때도 비슷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30번 차트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게 뭐예요? 범례죠. 그 다음에 이쪽이 Y축, 세로축이라고도 하죠. 이쪽이 보조 세로축, 보조 Y축. 이쪽은 X축이죠. 자, 그러면 각 항목들의 항목 합계를 비율로 표시되는 중요한 요소를 강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비율로 표시하고
중요한 요소를 강조할 수 있다. 주로 이런 것들은 원형입니다. 이렇게 원형이 있죠. 자, 원형 차트의 특징 잠깐 내려가서 한번 봐볼까요? 자, 1번은 원형에 대한 특징입니다. 축이 없다. 보통 이렇게 X축과 Y축인데 원형은 축이 없습니다. 계열이 무조건 한 개이다. 전체에 대한 백분율을 표현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원형이 있으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 이렇게 빼서 분리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빼서 분리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강조할 수 있다. 일부분만 분리시킬 수 있다. 자, 쪼갤 수 있다라는 말도 되겠죠. 쪼갤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원형에 대한 특징이고, 두 번째, 특정 데이터의 계열의 값이 다른 계열의 값과 현저하게 차이 난다. 자, 2번은 뭐예요? 이중축. 단위가 서로 다르거나 값이 서로 다른 경우. 자, 이렇게 여기는 100단위고 여기는 10단위죠. 그래서 값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출석 점수가 바닥에서 깔려요. 바닥에서. 그렇기 때문에 값의 차이가 나거나 단위가 서로 다를 때 이렇게 축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차트는 이중축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개 이상의 데이터의 계열을 갖는 차트에 시간에 따른 다른 특정 데이터의 계열을 강조하고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개 이상의 데이터를, 2개 이상의 계열을 갖는 차트에서, 즉 혼합형 차트라는 거죠. 혼합형. 자, 뭐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을 혼합한다거나 이렇게 2개의 차트를 혼합할 수 있다. 단 3차원이라든가 분산이라든가 도넛이라든가 주식, 방사형은 혼합이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웠어요. 3분 도주 방에서 3분 안에 도주해야 된다. 왜? 불나니까. 불났을 때 어떻게? 3분 도주. 여러 명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을 때 3분 도주는 혼합형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추세선도 있는데 2차원 차트에만 추세선이 가능합니다. 3차원, 원형, 도넌, 동그란 모양에 대해서는 추세선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즉, 자, 혼합형 차트를 만들 수 없는 차트, 추세선이 안 되는 차트, 이렇게 구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각 항목 간의 값을 막대로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는 누적, 세로 막대. 그냥 막대인데 여기는 누적이라고 그랬으니까 4번은 누적, 세로 막대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3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다음 중 아래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할 현재 가치라고 물었습니다. 현재 가치. 자, 우리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가치는 present value 해가지고 PV, 미래 가치는 FV, future value라는 것입니다. 자, 미래 가치는 FV, 현재 가치는 PV. 자, 갑자기 나한테 돈이 1억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갑자기 1억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뭐예요? 대출 받은 거예요. 대출. 그리고 미래, 한참 내가 매달 부어가지고 생기는 게 미래 가치죠. 저축금. 그래서 대출금은 나한테 마이너스예요. 나의 부채죠. 부채. 빚입니다. 빚. 자, 그래서 현재 가치는 마이너스 값이고 미래 가치는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저축금입니다. 그래서 대출금이냐 저축금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자, PV, FV 모두 다 형식이 동일한데 먼저 이율 여기 있습니다. 6%. 이게 연 6%죠. 연 6%. 그래서 12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연 이율이기 때문에. 자, 투자기간 3년. 3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기간 곱하기 12개월을 곱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30개월 월이다라고 했으면 30개월 그러면 곱하기 11을 안 합니다. 월 단위로 되어 있다면 여기는 연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11을 해서 연으로 표시해 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PV는 이 부분에 생략이 됩니다. 0 또는 생략. 당장에 돈이 없어요. 나한테 당장에 돈이 없어요. 빌려온 거예요. 대출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이 여기에 표현됩니다. 자, 그 다음에 FV는 미래의 금액이에요. 똑같이 형식은 단지 금액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와요. 마이너스가. 그리고 여기 뒤에 생략을 하고 옵션. 현재는 당장에 돈이 없어요. 자, 여기는 미래값입니다. 미래값. 여기는 현재값입니다. 자, 미래에는 나한테 돈이 없지만 현재에는 있어요. 현재는. 자, 여기는 현재 미래에 이제 생기는 돈이죠. 현재에는 없고. 자, 그래서 여기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자,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옵션은
월말이냐 월초냐에 따라서 월말은 0 또는 생략을 합니다. 월초는 1로 정리를 합니다. 자, PV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V는 현재 가치, 나한테 돈이 생겼어요. 갑자기. 뭐예요? 저축을 한 게 아니죠. 대출금이에요. 자, 금액을 양수로 해서 결과값이 음수로 표시되며, 자, 여기가 양수로 되어 있죠. 양수.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양수죠. 자, 미래가치는 저축금이므로 금액을 음수로 표시하여 양수로 표시한다. 자, 음수로 표시해서 양수로 표시한다. 무슨 말이냐? 자, 현재 가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PV. 자, 이율 나누기 12, 자, 기간 곱하기 12, 생략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투자 금액을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닫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FV를 한번 구해볼까요? FV. 역시 나누기 12, 자, 기간 곱하기 12, 여기는 금액이 먼저 온다는 겁니다. 금액이 먼저. 자, 그리고 나서 둘 다 마이너스죠.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가치는 내가 부채니까 마이너스로 나오는 게 정상이고, 미래 가치는 마이너스가 아니죠. 나한테 나중에 저축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어도 되고, 맨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도 되고, 아무튼 양수값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자, 여기서 봐야 될 건 나누기 12를 했느냐 곱하기 12를 했느냐, 이것만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누기 12를 했느냐 곱하기, 여기는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로 돼 있네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구하는 공식 같이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결과값 FV 값에는 보통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결과값을 나와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얘는 대출금이니까 그대로 양수로 그대로 그 값을 양수로 그대로 넣은 거죠. 자, 여기죠. 양수를 그대로 넣어서 결과값이 마이너스로 나온다라는 거. 자, 이렇게 31번 문제를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2번. 특정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의 변화 과정. 자, 변화를 알아보는 경우에는 우리가 시나리오와 데이터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표. 자, 문제에서 지시한 경우에는 표 형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변화 형태를 알아보는 건 시나리오와 데이터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표 형태로 가져오는 건 데이터표에 해당됩니다. 데이터표. 자, 또 밑에서 비슷한 형식의 여러 데이터 결과를 하나로 통합하여 그랬습니다. 자, 여러 데이터의 결과를 요약해 주는 건 부분합과 통합이 있습니다. 부분합과 통합이. 그런데 여기서는, 자, 문제에서 지시한 통합을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통합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부분합은 통합을 하지 않고 끼리끼리 모아서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요약을 해주는 건 부분합과 통합이 있는데, 통합에서 해주는 건, 자, 통합이고, 통합하지 않고 모아서 끼리끼리 모아서 하는 건 부분합입니다. 따라서 32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차트에 대한 설명이다. 차트에 표시할 데이터의 계열 요소 간에, 자, 요소 간에 값의 차이가 큰 경우 수정 전, 수정 후가 되어 있네요. 자, 표시하기 어려운데 수정 후처럼 차트를 변경하려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어 있는지 차트 제목 이상 없죠? 근데 차트가 이렇게 값이 막 높이가 이렇게 덥는데 얘네들은 작아졌네요. 1, 2, 3, 4, 5월 여기 똑같고, 여기 주 단위 값이 틀려진 것 같아요. 주 단위 값이. 자, 여기는 10만부터 80만인데 여기는 1부터 10만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얼마씩? 10만 단위씩 증가됐죠. 10만 단위씩. 10만 단위씩 증가됐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뭐 어떻게 된 건가요? 10씩 곱해진 겁니다. 10씩 곱해졌어요. 자, 이렇게 10씩 곱해진 걸 우리는 로그라고 합니다. 로그. 자, 로그는 일정 값을 곱한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10이 곱해졌죠. 자, 그래서 로그 간격을 10으로 설정했다라는 게 2번이 정답이었는데, 1번도 보면 최소값이 1이고 최대값이 100만 맞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1번도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소 최대는 선형 이렇게 일정한 값이 더해지는 곳에서만, 최소 최대의 의미가 있고, 이렇게 값이 곱해지는 곳에서는 최대 최소의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축서식 이렇게 돼 있죠. 로그 간격 10을 한 겁니다. 이때 보면은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80번. 안 맞죠? 그리고 설정도 하지 않았어요. 자동으로 돼버렸죠. 자동으로. 자, 그래서 일정한 값이 곱해지는 경우에는 그 최대가 의미가 없고 더해지는, 선형이 일정한 값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최대 최소의 의미가 있다는 거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4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A열의 굵게 그랬습니다. 굵게는 전부 다 폰트 볼드가 되겠죠. 폰트 볼드. 자, 그런데 A열이라고 그랬어요. A열. 그럼 A 콜론 A가 되겠죠. 자, A열이 어딘지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A열 전체입니다. A열. 1행 그러면 1 콜론 그러면 1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A 콜론 A열이 되는 거죠. 1열 칼럼스입니다. 칼럼스 1열. 또 A열. 자, 얘는 뭐예요? 레인지를 써서 떴네요. 자, 칼럼스를 쓰면 숫자 열 모두 다 문자 모두 다 열로 가지만 레인지는 A열. 얘는 1행. 즉 얘는 1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인지 1, 1 콜론 1은 1행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A열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얘는 1행 전체, A열이 아니라 1행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자, 폰트 볼드는 진하게, 폰트 네임은 글꼴, 폰트 이탈릭은 기울임, 폰트 사이즈는 글자 크기, 이런 것들도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죠. 35번 문제. 자, 35번 문제는 여기를 잠깐 한번 보고 실제 실습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컬 베리어블, 아웃사이드 스코프 두 개의 프로그램입니다. 두 개. 자, 두 개의 프로그램인데, 자, strMSG. 자, strMSG에다가 뭐라고 넣었어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strMSG를 메시지 박스로 표시해라. 그래서 이 값이 여기에 표시되겠죠. 그런데 이 strMSG, 이 strMSG는 이 안에서만 쓰이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이라고 그러죠. 지역 변수 또는 전역 변수. 이 strMSG는 여기서 선언이 됐죠. dim. 자, dim. 이 안에서만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쓰이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이런 게 선언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안에는 결과물이 없습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자, 35번 문제. 자, 얘를 클릭했더니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얘를 클릭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내용을 봐볼게요. 그러면 자, 디자인 모드를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를 클릭을 하고 얘를 더블 클릭했더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자, 얘 거는 여기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변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 값이 출력이 되지만 메시지 박스로 되지만 여기에는 변수가 안 돼 있어요. 얘를 여기에다가도 이 줄을 여기에다가 더 넣어주면 같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따로따로 넣어주기 싫으니까 얘를 밖으로 빼볼게요. 밖으로. 자, 밖으로 빼면 얘와 얘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공통으로. 자, 여기에 넣었을 때는 여기에만, 여기에 넣었을 때는 여기에만이지만 이렇게 밖으로 빼면 얘와 얘의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봐볼게요. 아까는 안 됐지만 자, 디자인 모드 풀고 얘를 클릭했더니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클릭했더니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따로 빠지지 않고 여기에만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만. 자, 여기에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는 얘를 클릭을 하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로컬 베리어블에서는 메시지가 나오지만 아웃사이드 스코프에서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4번 한번 볼게요. 아웃사이드 스코프에서도 로컬 베리어블에 선언된 MSG, strMSG 변수가 적용되어 메시지 이용의 대화 상자에 표시된다. 안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별도로 작성을 하면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 부분만 따로 빼서 맨 위로 올려놓는다면 4번이 정답이 되지만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메시지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35번에는 4번이 되겠고 36번 문제. 36번 문제는 2013년 10월에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세미콜론과 컴마를 좀 구별해 주셔야 돼요. 컴마,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세미콜론은 행이 바뀌는 겁니다. 세미콜론은 행이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쉼표는 열을 바꾸는 겁니다. 열을. 자, 세미콜론은 행을 바꾸고 그러니까 여기서 열을 바꾼다는 거죠. 1, 2, 3, 4 하고 그
그 다음에 여기서 줄 바꿔서 6, 7, 8, 9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넣어볼게요. 값을 직접.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자, 블럭을 잡고, 이렇게 블럭을 잡고, 자, 이렇게 놓고, 1, 2, 3, 4, 세미콜론. 그러면 줄이 바뀐다는 거죠. 5, 6, 7, 8, 8까지만. 자,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는 게 배열 상수입니다. 배열 상수. 자, 배열 상수. 배열 상수를 마무리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배열 수식이 되는 거죠, 또. 자,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미콜론에 의해서 줄이 바뀐다는 겁니다. 세미콜론에. 자, 우리가 이렇게 블럭을 잡고 했죠. 그런데 블럭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블럭을 잡지 않고 여기서만 하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것만 나옵니다. 자, 만약에 여기를 5라고 6으로 했다. 그럼 맨 첫 번째가 6이니까 6이 맨 첫 번째 나옵니다. 자, 하나의 셀에서만 할 때는 블럭을 잡으면 행과 열을 세미콜론에 의해서 행과 열이 분리되지만 블럭을 안 잡았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첫 번째 맨 앞에 것만 나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배열 상수를 작성을 하고 배열 수식을 했죠. 그러면 P2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1, 2, 3, 4, 6, 7, 8, 9. 그래서 A1, B1. 자, A2, B2. 여기를 말하는 거죠. B2. 자, B2의 셀은 그러면 7이 되는 겁니다. 자, 또 이렇게 함수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종종 나왔습니다. 과거에. A1, A2. 뭐 A1, A2. 더하면 얼마예요? 역시 7이 되는 거죠. 또 뭐 A1, D2. 그럼 얼마예요? 10. 자, 이런 것들을 행과 열을 잘 구별해 주라는 겁니다. 세미콜론은 행. 자, 쉼표는 열을 구분한다는 거. 또 배열 상수에는 수식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달러, 백분율. 자, 이렇게 작성하는 게 이렇게 이 안에서 숫자를 작성하는 것들을 배열 상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열 수식은 다시 또 맨 뒤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앞에는 배열 상수고 맨 앞에는 배열 수식이고. 자, 그래서 배열 상수에는 수식이 들어갈 수 없고 달러가 들어갈 수 없고 백분율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꼭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7번 문제. 얘가 이제 부분합 문제죠. 부분합. 자, 부분합 문제를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플러스를 눌러서 부분합 결과가 보여야 돼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를 해서 부분합 요약만 보고 싶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블록을 잡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중간에 것들도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쵸? 그런데 나는 얘네들만, 이 요약된 것만 보고 싶다는 겁니다. 요약된 것만. 자, 그럴 때는 홈에 와서 찾기 선택에 가서 이동 옵션에 가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이라고 적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셀만.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만 블럭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복사를 누르겠습니다. 자, 복사를. 자, 그런데 전체가 블럭이 잡혀 있어요. 전체가. 자,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ESC를 누르고, 자, 우리가 블럭을 잡고, 이 부분만 블럭을 잡고 시작을 할게요. 이 부분만 블럭을 잡고, 자, 이동 옵션에 가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여기 하얀 선 같은 거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뺀다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복사를 누르면 깜빡거리는 것도 좀 틀리죠. 자, 이렇게 넣고, 다시 컨트롤 V를 누릅니다. 즉, 자, 보이는 것만 하고 싶다. 그러면 블럭을 잡고 찾기 선택 이동 옵션에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하고 복사하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라는 겁니다. 자, 직접 실습을 해보시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문제가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 자, 먼저 선택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을.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찾기 선택에서 이동 옵션에 가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 체크를 하고 복사하고 붙여넣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0 몇 번이죠? 자, 37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3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8번. 자, 시트 탭. 페이지 설정에 시트 탭 여기 있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에 시트 탭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먼저 인쇄 영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 여기서 인쇄 영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전체 워크시트의 모든 내용이 인쇄가 되고
반복할 행의 1:3. 그러면 일행 삼행을 반복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행번호가 되는 거죠. 행번호가. 자, 그 다음에 인쇄, 메모의 인쇄 방법은, 자, 메모의 인쇄 방법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메모의 인쇄 방법은 뭐 있죠? 인쇄 방법은 인쇄 없음. 인쇄를 안 하겠다라는 거죠. 또 인쇄를 할 경우 시트 끝에 각 시트에 작성된 메모들을 마지막 시트에 모아서 인쇄하는 방법과 시트에 표시된 그대로 원래 메모가 있는 시트, 그 시트에 그대로 인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트 끝을 선택하면 원래 메모가 속한 각 페이지의 끝에, 각 페이지 끝에가 아니라 마지막 시트에 모아서, 각 시트 끝이 아니라 마지막 시트에 모아서,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시트에 모아서.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여러 페이지가 인쇄될 경우 열 우선을 할 건지 행방향 인쇄를 할 건지에 따라서,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림에서, 자, 행우선과 열우선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8번 문제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39번으로 가겠습니다. 39번. 자, 픽스 고정을 시키겠다. 뭘 고정해요? 소수 한 자리로 고정을 시키겠다. 그럼 뭐예요? 3, 4, 5, 6.7. 그런데 반올림이 됩니다. 반올림. 그래서 8에서 반올림이 돼서 3, 4, 5, 6.8. 그러면 이 뒤에 폴스는 뭐냐? 자, 폴스는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해면 돼. 자, 이 맨 뒤에 폴스를 하면 이 여기에 쉼표가 들어갑니다. 쉼표가. 천 단위. 자, 그런데 얘는 true를 줘봤어요. true를 줬더니 어떻게 돼요? 쉼표가 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픽스에서, 자, 여기 픽스에서 마지막 옵션 있죠. 이 마지막 옵션은 쉼표 표시 여부입니다. 폴스일 때는 쉼표를 표시하고, 여기에 쉼표를 표시하고, true일 때는 쉼표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먼스가 있는데, 자, 데이트 함수를 한번 넣어볼까요? 데이트 함수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2015년 2월 25일 나왔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어먼스를 주고 싶어요. 이어먼스가 무슨 함수냐? 이어먼스가. 자, 여기다가 뒤에 마이너스 3. 그럼 뭐예요? 자, 마이너스 3. 그러면 플러스 3으로 해볼까요? 숫자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플러스 3. 그러면 2월에서 3을 더한다. 먼스죠, 먼스. 그러니까 2월에다 3을 더하니까 5월달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5월. 그러면 5월 25일이냐? 5월 25일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그 3개월 후에 마지막 날짜를 표시해 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마이너스 3을 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을 주면 1, 2, 12월 달로 넘어가겠죠. 2014년 12월. 자, 11월인가요? 자, 그러면 11월 마지막 달. 이렇게 11월 마지막 날. 자, 이어먼스는 그 해당하는 전후 달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을 표시합니다. 자, 그런데 이데이트라는 함수도 있어요. 이데이트는 똑같이 그 마이너스 전 개월 플러스 개월 후에 그 날짜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자, 11월 25일. 자, 여기다가 플러스 3이라고 하면 5월 25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데이트는 그 개월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적용하고, 이어먼스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용한 마지막 날짜를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5월 25일이죠. 2월 25일. 그러면 1개월 플러스 하면 여기가 3월이 되겠죠. 3월. 그리고 마지막 날이니까 3월 31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로우. A3, A6. 자, 로우하고 로우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로우하고 로우수. 자,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눈을 넣어놓고, 자, 로우. 그랬더니 3밖에 안 나와요. 자, 여기가 3이죠. 3행. 자, 3행.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5행. 그러면 5가 나옵니다. 첫 번째 거밖에 안 나와요. 아까 우리가 배열 상수, 블럭 안 잡고 배열 상수에서 블럭 안 잡고 하면 첫 번째 거만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3이 나오는 겁니다. 자, 콜론이 빠졌네요. 자, 이렇게 3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S를 넣어버리면 로우스는 행의 수를 말한다고 했어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로우예요. 로우.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뭐예요? 첫 번째 행이 3행이죠. 만약에 로우스였다면 이게 행이 4개니까
4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로우니까 A3, 삼행이니까 하나, 둘, 셋, 남이 나옵니다. 남이. 만약에 여기에 로우스가 들어갔다 그러면 4개의 행이니까 2015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3번 더 지금은 맞는 겁니다. S가 들어가면 이게 나와야 되겠지만, 자, 3번 더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replace, search 이 2개의 함수를 적용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search 함수와 find 함수를 좀 구별해 주셔야 돼요. search는 대소문자를 구별 안 합니다. find는 대소문자를 구별해요. 자, 그러면 search부터 한번 복사해 볼게요. search부터. 자, 여기다가 search를 넣습니다. 자, search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U를 찾아라. U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번째예요? 4번째. 5, 6, 7번째. 얘는 7번째죠. 그러니까 search는 대소문자를 구별 안 하니까 첫 번째 있는 U를 찾아서 4로 표시합니다. 4로. 자, 4로 나오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find 함수였다. 그러면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뒤에 있는 대문자 U를 찾게 돼서 7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search 함수를 찾았으니까 4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이 부분의 값은 4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replace 바꾸어라 그런 말입니다. February라는 글자를 4번째부터 5개까지. 자, 그러면 FEBRUARY 이렇게 써요. 4번째가 뭐예요? 여기서부터네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를 뭘로 만들어라? 공백으로 만들어버려라.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뭐만 남게 돼요? FEB만 남게 되는 겁니다. 4번째부터 5개. 4번째, 5번째 이 2개가 아니에요. 4번째, 5번째 2개가 아니라 4번째부터 5개의 문자를 공백으로 처리해라 라는 뜻이니까 모두 날리고 FEB가 남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각각 함수들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자, 여기 보면은 데이터에 우리가 실기에 보면 데이터 외부 데이터 1번 문제 15점짜리입니다. 15점짜리. 꼭 여기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액세스 파일도 가져올 수도 있고 앱도 가져올 수도 있고 텍스트도 가져올 수 있고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앱도 가져올 수도 있고 MDB도 가져올 수도 있고 뭐 XML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XML 다 봐볼까요? 자, 여기 XML도 있죠. 자, 그런데 이것도 2013년 1회 2014년 2회 동일도 나왔네요. 유사. 자, 유사 동일 문제가 전부 다 이런 문제예요. 한글 파일, MS 워드 이런 문서, 일반 문서는 한글이라든가 MS 워드 이런 문서들은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5년 1회 스프레드시트 2과목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3과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